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복합 개발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을 지난 27일 발표하고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에서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계획을 통해 전역의 역세권을 개발해 도시 기능과 거주 공간을 집약한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5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2,741호로 집계됐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인 4월 대비 1.1% 증가한 것이며 지역별로 수도권의 미분양은 1,218호로 8.2% 증가했고 지방은 52,523호로 0.1% 감소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5월 말 기준으로 총 18,558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다음 달부터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매달 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102만 원 이하인 고시원 거주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타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죠.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기억하시나요? 자, 이 사고 이후로 서울시가요, 노후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정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고시원 거주자에게 주택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투자 가치 있는 정보만 선별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람경제연구소의 이정환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곳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강남 3구이자 1, 2인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과 친수환경을 자랑하면서 강남의 접근성까지도 고루 갖춘 판교 운중동의 고급 공동주택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정환 팀장님이 준비하신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네, 똑똑 가이드 이번 정보는요,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30.78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54.54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겸 주방, 욕실의 구조로 총 8층 중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4억 2,5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7,500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는 1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전반적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본 건물 2019년 8월 준공 예정인 선분양 건물이고요. 지금 가보시면 진행 중인 건물을 보실 수 있고 내부 도면과 설계안을 살펴보면 구조가 상당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 주요 도심지 역세권의 투룸이 작아지고 있는 추세에 반해 넓은 편에 속하는 전용을 가지고 있고요. 남향으로 배치된 호수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 층에 4세대로 투룸 2세대, 1.5룸 2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 신혼부부들과 직장인들에게 선호가 좋은 건물이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 임차인들의 배우 수요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세련된 인테리어로 구성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시고 투자하셔도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방 2개,
주방 겸 거실, 욕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무인 택배함, CCTV 등 모든 편의시설 및 보안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주택이라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삼전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인데요. 송파구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아요. 가격은 어떻게 책정돼 있을까요? 네, 건물 가격 4억 2,500만 원이시고요. 전세 시 3억 7,500만 원에 예상되셔서 실투자금 5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수입 예상되시고 대출 예상 금액 2억 1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 1억 8,500만 원 예상되십니다. 본 건물 주변 토지가 평당 3,5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선분양 매매 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직접 임장하시면서 위치 및 가격 비교 검토해 보시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알아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지 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입지 여건 어떨까요? 네, 이번 건물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삼전역 도보 1분 거리를 자랑하는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고요. 그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이동하시면 2호선, 5호선, 3호선, 8호선 신분당선까지 거의 모든 노선 이용이 편리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점 느끼실 수 있겠고요. 작년 말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었고 본 건물은 작년에 개통한 삼전역 9호선 초역세권의 황금 노선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강남과 강동을 잇는 중간 지점에 입지를 하겠고요. 9호선을 따라 강남 업무지구까지 20분 내로 빠른 진입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위쪽 김포공항까지도 4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한 장점과 9호선 봉온사역과 삼성역을 잇는 지하화 사업의 호재로 인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만한 위치를 자랑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강남 송파하면 재건축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인근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신규 구축 아파트가 대거 존재를 합니다. 1.5룸과 2룸, 특히 2룸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장기 거주 대체 역할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들도 소형의 경우는 전세가조차도 거의 떨어지지 않고 주택을 구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잠실 송파구는 한강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 와 롯데타워 다양한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잠실 운동장 등 새로이 또 변모를 꿈꾸고 있는 가락시장까지 모든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입지적인 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송파구의 장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초역세권의 주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9호선을 이용한다면 강남과 2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송파구의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추천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주변의 시세보다 매매가가 상당히 경쟁력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강남 3구라 하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오피스텔 수익률은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언론의 보도나 여러 형태의 정보를 접하시다 보면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량의 부족한 것을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인구가 몰리는 곳 강남 3구라고 할 수 있고 그 기대 수요의 빈틈을 채우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는 특히 9호선 봉온사역과 삼성역의 인근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측 선릉과
우측 잠실 운동장 쪽까지 묶어서 MIC 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간을 탄생시킨다고 예상해 볼 수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현대차 GBC라고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땅값만 10조가 들어가는 대형 건물로서 완공 후에 파생될 업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코엑스가 있는 삼성역 인근은 현재도 충분히 지역 가치 상승의 요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자금이 이곳으로 집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강남의 중심이 더 많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의 일환인 9호선 봉은사역과 삼성역을 잇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주목을 해보셔야 할 텐데요. 이곳의 지상에는 서울 광장의 2.5배에 다다르는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가 꾸며지며 지하에는 상업 및 공공문화시설 등 코엑스, GBC와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를 하여 잠실 야구장의 30배 규모의 대규모 지하도시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지하철 노선뿐만 아니라 KTX, GTX AP C노선, 공항철도와 버스까지 환승할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이 되면서 앞으로 모든 길은 삼성역과 봉은사역을 통한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건물은 9호선 봉은사역과 두정거장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재를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파구 하면 과거 가락 시형 아파트의 재건축을 한 헬리오시티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의 공급 물량 폭탄으로부터 해서 전세가 하락에 대한 염려 등의 말이 많았는데요. 걱정은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타 지역보다 입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바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금매 소진 후 다시 84m 제곱 이 6억 이하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상이 되고 특히 올 1월 미성 크로바 1,350가구와 3월 말부터는 진주 아파트 1,507가구의 이주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소형 평수일수록 거의 떨어지지 않고 매물이 귀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참고해서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동대로 지하 사업 등으로 앞으로 송파구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송파구 잠실동이고요. 최고의 위치인 9호선 삼전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건물이고요. 9층 중 8층 남향 전망 좋은 위치에 위치를 자랑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주변의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도 2025년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으로 세계 최고의 동남아 최대의 도매상으로 급부상시키겠다는 계획의 호재까지 2중, 3중 겹겹의 호재가 집중되는 만큼 실거주 및 투자 시 많은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주택이다라고 소개해드리고 꼭 임장활동 해보시면서 건물의 주택 및 주변을 확인하시면서 결정해 보시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설명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종환 팀장님의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보실게요. 네, 이번 똑똑 가이드는요.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서판교와 청계 IC에서 차량 약 2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64.15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69.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테라스 3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개인 창고의 구조로 총 4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판교 운중동 공동주택의 매매 금액은요, 약 6억 6,6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7천만 원, 월세 시는 1억 5천만 원에 월 16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7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9,600만 원, 월세 시는 2억 4,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성남시 판교 운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인데요. 어떤 곳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택은 2기 신도시죠. 판교 운충동입니다. 신도시에서도 성공적인 신도시라 평가받고 있는 판교가 되겠고요. 본 주택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9월 말 준공 예정이고 입주 또한 가능하면서 4개의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28세대, 투룸과 3룸으로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본 주택은 4층 중 3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3개의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 평수인 복층형 구조와 알파 공간과 알파룸 공간과 개인 정원이 마련되어 있는 구조 또한 투자 및 실거주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릴 수 있겠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별도의 개인 창고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또한 빌트인 김치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등 풀 옵션을 갖추고 있으면서 드레스룸, 팬트리장 또한 최고급 수입자재로 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생활 및 임대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차 부분에 있어서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100%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세대당 넓은 면적을 자랑하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 또한 많이 갖춘 고급 주택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껏 소개해드렸던 곳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방 3개에다가 테라스 3개, 또 다용도실 개인 창고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가격 정보 알아볼까요? 네. 매매가 6억 6,600만 원이시고요. 전세시 예상 금액 4억 7천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 1억 9,6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시 예상 금액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160만 원 수입 예상되시고요. 대출 예상 금액 2억 7천만 원 예상되시고 실투자 금액 2억 4,600만 원에 접근이 가능하신 판교 운중동 공동주택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들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판교의 그 입지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판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는 주택이 되겠고요. 서판교는 동판교의 같은 평형대의 주택들과 비교해도 평당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주택의 용도지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연취락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지구인데요.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층수를 정한 건물 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로만 건설을 할 수 있고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등의 건물들만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도시 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토지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곳 또한 학군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대략 8개의 명문 초중고가 인접을 해 있는데요. 혁신학교인 은중초등학교, 은중중학교, 은중고등학교까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형님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본 주택 주변은 가죽체육농원, 운중저수지, 판교공원이 인접해 있어 여가 활동을 쉽게 즐기실 수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곳이면서 주변에 서판교 IC, 판교 IC가 인접해 있어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제2판교, 제3판교의 테크노밸리까지 출근 시간이 5분 내로 가능한 최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강남 또한 2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운중동 서판교 쪽의 전월세 주택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만큼 서판교 쪽에 한번 거주하시게 되신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데 그만큼 주거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분들의 많은 임차 수요를 받아보실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백화점, 대형 마트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까지 더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택 바로 앞에는 운중 천변을 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뒤쪽에는 청계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습세권에 프리미엄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는 판교 운중동 공동주택 되겠습니다.
네, 녹지 환경이나 학군 등도 좋지만요. 강남 업무지 또 판교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서 직주 근접 원하시는 또 직장인들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호재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시장에 대출 규제를 비롯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보유세 개편 등 각종 규제에 집중되면서 대체 투자처로서 토지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평택시가 땅값이 제일 많이 상승한 지역이고 평택시 다음으로 성남시의 뒤를 이어 제2판교, 3판교 테크노밸리의 기대감으로 땅값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지인 성남시 일대는 개발 호재가 확실한 투자처로 꼽히는데요.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되는 곳에 국내 대표 IT 기업이 입주해 주변 개발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연매출 79조 원의 종사자 수만 7만 5천 명에 이르게 됩니다. 2019년도 12월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 예정이고요. 제2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1,400여 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이면서 예상 종사자 수 약 4만 명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 예정인데요. 제3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500여 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이고 예상 종사자 수만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예상 종사자 숫자만 보더라도 15만 명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3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생활 편의시설, 주변의 인프라 확충 등의 많은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운중 먹거리촌의 특색 있고 고급스러운 유명 먹거리들의 상업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서울 및 성남시 일대에 많은 분들이 찾을 만큼 유명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가치를 더욱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8학군에 속하는 학세권의 버금가는 성남시 전체의 넘버원이자 경기도 최고의 낙생 중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고교 평준화 이후 매년 서울대를 10명 이상씩 보낼 만큼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있고 주변의 학부모님들의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서울 학군의 버금가는 학세권을 자랑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한번 이곳에 자리 잡으신 분들은 타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적고 그만큼 생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평가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 시세가 하반 경직성을 넘는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월판선 개통 소식이 들리는데요. 월곡 판교선은 정부 예산 100%로 진행이 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 사업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를 전망이고요. 경기시 월곶에서 광명, 안양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총 40km의 11개의 복선 전차를 신설하는 사업이고요. 모든 역사는 환승역으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인천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시겠고 서판교역의 연장으로서 판교역에서부터 여주, 원주를 거쳐 강릉까지 이어지는 경강선의 연장으로 동쪽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여가 생활 시 교통의 편리성을 더욱 가져가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월판선은 수인선, 신안산선 등과 연결이 되는 만큼 향후 월판선의 교통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권 일대의 교통이 대폭 개선된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망의 한 축이 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판교 하면은 이 제2,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질 판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하기 전에 매매 전략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본 건물 판교 운중동의 공동주택이고요. 정말 주변에 빠진 게 하나도 없는 실거주와 투자하시기 정말 좋은 입지로서 명문 초, 중, 고 학세권과 푸르르고 공기 좋은 청계산, 판교 공원의 숲세권, 그다음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쉬운 최고의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2024년에 월판선 개통 소식과 제2, 제3판교 테크노밸리 호재까지 지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지역이다라고 전략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매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억 6,600만 원씩이고요. 전세 시 예상 금액 4억 7천만 원을 실투자 금액 1억 9,6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시 예상 금액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월 수입 160만 원 예상되시고 대출 예상 금액 2억 7천만 원 예상되시고요. 실투자 금액 2억 4,6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판교 운중동 공동주택 되겠습니다. 네, 판교 운중동 신축 공동주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곳 알려주셨는데요. 이정환 팀장님과는 또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톡톡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체크해 보시죠. 네, 송파구 잠실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30.78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54.54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겸 주방, 욕실의 구조로 총 8층 중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4억 2,5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7,500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는 1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 판교 운중동의 공동주택 개요입니다. 서판교와 청계 IC에서 차량 약 2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64.15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69.50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3개, 욕실 2개, 테라스 3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개인 창고의 구조로 총 4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판교 운중동 공동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6억 6,600만 원도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7천만 원, 월세 시는 1억 5천만 원에 월 16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7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9,600만 원, 월세 시는 2억 4,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똑똑 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2.9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2017년 이후 2년째 기준선인 100을 밑돌며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똑똑 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톡톡하게 전해드리는 똑똑 부동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입지가 좋은 시장을 만들지, 어떤 호재가 앞으로의 가치를 더욱 상승하게 할지 이런 부분이 항상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똑똑 부동산과 함께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 또 부동산의 핵심 포인트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저 자세한 상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P&J 부동산연구소의 김윤지 팀장님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느 곳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두 지역의 신축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요. 영등포는 이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본 오피스텔 주변이 뉴타운 개발지이기 때문에 정비효과의 수혜를 이제 직접적으로 좀 받게 되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좀 시세 차익을 보시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광진구 자양동은 입지적으로 보았을 때 강남을 능가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제가 단연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생활 편의 시설과 또 이제 의제권인 건국대학교 병원, 그리고 도보로 한강공원, 그리고 이제
역 한정거장 거리로 어린이동원까지 이용 가능한 입지적으로 정말 실로 완벽한 구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기본이고요. 또 이제 추후 실거주 하시기에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윤지 팀장이 준비하신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 똑똑 가이드는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1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38.4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발코니의 구조로 총 10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축 오피스텔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8,3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오피스텔은 올해 3월에 지금 준공을 한 신축입니다. 뉴타운 개발지 바로 옆에 있어서 정비효과의 수혜를 톡톡히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튼튼하고 이제 견고한 그런 대리석 외관으로 되어 있고 또 주변에 막힌 공간이 없어서 사실 매우 좋은 전망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 건물 같은 경우는 10층 건물로 총 4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드론 세탁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엘리베이터, CCTV 그리고 무인 택배함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행사가 이제 선정한 관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들어가고 나가도 늘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고층의 그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좋은 층, 좋은 향을 선점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서두르셔서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가격 정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책정돼 있나요? 네, 매매가는 지금 2억 8,300만 원으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전세가 확정됐습니다. 2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이제 실투자 금액 3,3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이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역세권,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영등포 라인에서 5호선 라인 당산역, 양평역 그리고 영등포 시정역 인근이 갭 투자로 이제 오피스텔이나 다세 주택이 5천에서 6천 정도가 이렇게 오른 것을 형성이 된 것을 감안을 한다면 오늘 투자 금액 3,300만 원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집중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말씀해 주셨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등포의 입지 여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서울 2030 생활권 계획 안에 들어가면서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투자를 좀 해보셨다고 하면은 영등포는 하나 이상씩은 다 이제 가지고 가실 텐데요. 그 영등포는 투자의 기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그 영등포는 1, 2인 가구의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이제 최상위권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풍부한 그런 직장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좀 우선적으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고요. 또 이제 1호선 영등포역에서 7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방의 신길역 같은 경우도 도보로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의도를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의 임차 수요까지 커버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5호선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직장인 노선인데요. 실제로도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이 여의도, 공덕, 광화문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또 이제 1호선을 이용해서 용산으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젊은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은 다른 도심에 비해서 임대 시장이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도 넓은 평수를 쓸 수 있어서 젊은 층들의 선호가 굉장히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교통 노선이 집결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을 보시게 되면 영등포 시장, 타임스퀘어, 신세계, 이마트, CGV, 코스트코, 빅마켓 등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서 밤낮으로 이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의 그 업무단지로의 입출입도 상당히 수월한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5분이면 가능하고 또 서쪽으로는 마곡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강 건너에는 상암 DMC 그리고 용산 업무지구까지도 20-30분 내로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상암 그리고 여의도, 용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직장인 인구가 증가가 되는 지역이고요. 이런 이제 업무지구와의 그 접근성만 보더라도 최소 100만 명 이상의 그런 임대 수요가 존재하게 될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서 사실 영등포가 좀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곳으로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등포인데요.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오피스텔 바로 옆이 바로 그 뉴타운 개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매년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변화가 보이는 만큼 시세 반영이 그만큼 확실한 지역이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심에 있다가 보니까요, 뭐 어느 곳으로든 서울 도심의 어느 곳으로든 좀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또 장점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정비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발 호재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영등포는 정부가 2030년까지 개발을 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2030 생활권 계획에 이 영등포가 여의도와 함께 지금 그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영등포가 노후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그 중요도와 계획이 이곳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노후화가 개선될수록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영등포 신길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과 이 밖에도 이제 도시 재생 사업들이 이쪽에서 이제 현재 진행 중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의도 바로 건너편인데요. 대표적으로 뉴타운 개발지입니다. 그 1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들어오면서 주변의 정비 효과가 아주 두드러지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아크로타워 스퀘어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었다가 이제 요새는 2배 이상을 갱신하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타운 개발이 이제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에 일환인 가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공적 자금과 그 민간 자금, 투자 자금이 이제 이곳 영등포에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 이제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이 여의도에 있는데요. 여의도 개발이 이제 이루어질수록 동반 상승하는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파크원 타워가 지금 건설 중인데요. 63빌딩에 이제 4배 이상에 달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지금 이곳에 구성이 됩니다. IFC몰 2배의 이제 규모의 현대 백화점과 그리고 이제 호텔이 입점을 하게 되면서 2020년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 호재를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지하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물포길 지하 사업이 있는데요.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가는 주변 도로대 정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 위쪽으로 신월 IC부터 목동교 그리고 여의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제 계속 공사 중인데 바로 이 지역, 이 구간이 바로 재물포길 지하 사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경인로 라인이 이제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지금 금천구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인근 도로의 지하 사업의 목적이 이제 정체 해소와 더불어서 장래에는 이제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 되리라고 저희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안산선이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1단계 이제 안산에서 여의도로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기존 1시간 반에서 이제 3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추후 이제 신안산선 연장으로 인해서 공덕과 여의도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서울 웬만한 중심지로 그 중심지의 업무 수요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이 허브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영등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 이 영등포의 이 호재를 계속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렇게 영등포는 교통과 업무 호재 이런 것들을 모두 두루 갖추고 있는 어찌 보면은 서울 강남과 중구의 결여도 지쳐지지 않는 그런 서울의 유일무이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호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가 좋아지면서 함께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앞으로의 기대감 갖게 하는 이 영등포동 신축 오피스텔 소개받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김인지 팀장님의 다음 똑똑 가이드 어떤 것일까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 똑똑 가이드는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79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15.9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됐으며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7층 중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7,500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월세 시는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하면 저는 항상 강북의 강남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건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굉장히 두드러진 지역인데요. 건대에서 가장 가까운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준공이 완료된 그런 신축인데요. 총 2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30세대 건물입니다. 해당 오늘 보시는 다세 주택 같은 경우는 총 7층 중에 6층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CCTV, 무인 택배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에어컨과 세탁기 구비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매우 넓게 주차하실 수가 있고,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를 놓았다가 추후 거주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좀 투자를 해보실 만한 그런 다세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건대 입구역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책정돼 있을까요? 네. 가격은 이제 매매가가 3억 1천만 원인데요. 서울 내 더블 핵심 그런 역세권의 경우에는 이미 매매가가 3억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땅값이 이제 계속 오르기 때문인데요. 이 인근에 예정된 다른 신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이제 3억 4천 5천대를 이제 감안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매매가도 이제 3억 1천만 원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수도 이제 굉장히 좋고 또 전세가가 2억 7,500만 원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3,500만 원으로 지금 이제 소액 투자로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흔치 않은 그런 다세 주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광진구의 이 입지 여건 어떨까요? 네, 오늘 보여드리는 다세 주택 같은 경우는 2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그런 신축입니다. 건대 입구역은 안 가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동 인구가 엄청나게 이제 모이는 곳이죠. 서울에 이제 10대 상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여기 바로 이 건대 입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대학교가 있고요. 또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먹자 골목이 있고. 또 이제 이곳에 대기업 상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스타시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배후에 이제 주상 복합들이 이제 즐비하게 들어서게 되면서 각종 대기업과 또 이제 대학생들의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대형 상권이 이 건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근의 뚝섬 한강공원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고 또 한정거장역 거리로 이제 어린이대공원도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나들이 하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의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대학교 종합병원이 이제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이제 의료시설, 공원까지 갖춘 정말 실로 완벽한 입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역 자체에 대학교와 대학병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과 이제 임직원 그리고 이제 병원 관계자들의 그런 임대 수요가 탄탄하게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거주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편리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시기에 굉장히 좋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청담대교만 건너시게 되면 바로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올라오는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가격 상승이 그동안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인근의 성수 IT밸리의 그런 직장인들도 주된 임대 수요층의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임대 수요가 늘어날 만한 지역이 바로 이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입지 조건을 마치겠습니다. 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또 대학가들이 가까이 있어서 대학생들은 물론 또 직장인들의 이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호재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천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이 건대입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첫 번째는 상권이 바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건대로부터 이제 자양동, 구이동, 화양리까지 계속해서 이 상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최근에는 이제 이 건대입구역이 젊은 층을 상대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시 한번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소득이 많은 30대 직장인들이 이제 기존의 상권을 탄탄하게 좀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홍대, 신촌, 홍대 이런 곳보다도 더 많이 이곳에 이제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실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탄탄한 상권과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가 첫 번째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호재는 이제 2호선 구간에 이제 지상으로 다니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 신답 성수부터 잠실 구간이 이제 지하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그런 점인데요. 이제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 효율을 좀 저해한다는 점과 그리고 또 상업지역으로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지하 요청이 지금 들어왔었는데요. 그 비용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미뤄져 왔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이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 건국대 인근 지역이 신촌거리를 넘어서는 그런 서울 최고의 그런 상권으로 이제 그렇게 탈바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의 그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건국대나 세종대 등 이렇게 그 학교 용지가 많고 또 그 어린이대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때문에 사실 개발이 좀 더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서울에서 신규 상업 용지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좀 발표가 있었는데 개발의 여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이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상업 용지가 이제 지역이 되게 된다고 하면 복합 개발이 늘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재정비 촉진 지구가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서도 자양 제1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올해 9월에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동부지검 이전 자리와 또 KT 부지의 18층 규모의 복합다운 10개 동이 들어서게 되면서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이제 이곳에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대형 사업으로 이제 동서울 터미널 현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 터미널 부지의 지상 32층의 복합시설이 지금 구성이 될 예정인데 버스 진출입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랜드마크로서 광진구 자양동에 그런 마크로서 이제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24년도에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목표를 두고 지금 이제 대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하철 세정거장 거리에 준공역이 있는데요. 이곳 준공역 일대에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종합의료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 2016년 2월에 건립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2단계 사업인데요. 지상 2층. 부터 이제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규모의 의료 행정 타운이 이제 이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대학교 종합병원과 연계를 해서 중곡동 일대를 의료 그리고 교육, 연구 업무 중심에 특화된 그런 지역으로 육성을 하고
의료 행정타운 내에 육아 그 종합센터를 종합센터와 문화공간을 설치해서 그 주민의 편의시설을 도모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그 병원 하나가 가지고 오는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의료 복합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료 복합단지 확장 같은 경우는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고 지역 가치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크나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의자양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자양도 훨씬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들 알려주셨는데요. 김은지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살펴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보시는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게 하실 수 있고요.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상담 받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